이낙연에 대한 저의 이 소설적인 모략에 대해서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방송에서는 이런 말을 하면은 명예훼손 이런 것 때문에 말하지 않는 것 같은데, 저는 그냥 소설로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낙연을 지켜본 결과 그의 탐욕은 상상 그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낙연의 주변에 3명이나 석연치 않은 죽음이 있습니다. 이런 거 보면은 박근혜, 이명박과 비슷합니다. 그 옛날에 그 김호준이가 이야기했는데, 그 내곡동 사저 BBK 이쪽으로 추적하면은 사람들이 다 죽어 있었다고 했습니다. 박근혜도 마찬가지죠. 오촌 조카 그 뭐죠, 그 무슨 재단인데, 유경재단, 이걸 추격하면은 다 사람들이 죽어있다고 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권력력이 강하면 강할수록 주변에 죽음이 따르는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2등하는 뭐 비리 때문에 그렇게 했지만, 그 2등 만년 2등이 1등을 보면은 너무 1등이 하고 싶을 경우, 이 1등만 없어지면은 내가 1등 하지 않을까. 그것도 권력욕의 하나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낙연의 계획은 이런 게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이낙연은 지금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이재명을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을 죽이면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살인은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재명이 지금 너무 컸기 때문에, 이재명이 그 음원의 죽음은 이거는 상상할 수 없을 일이죠. 자기도 수사선산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죠. 예전에 2015년도에 울산에서 강연하러 왔었는데 이재명이 그랬습니다. 나는 절대 마태지를 좋아하지 않는다. 그리고 절대 자살하지 않으니까, 내가 만약에 마티즈에서 죽으면은 이걸 무조건 타살이기 때문에 조사해달라, 뭐 이렇듯 농담식으로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낙연의 마지막 카드로 경선 5주를 앞둔 이 시점에, 그러니까 추석 전이죠. 추석 전부터 이 대장동 불씨를 터뜨렸습니다. 선거와 상관없이, 그러니까 이 마지막 카드라고 이미 대장동을 감춰놓고 있다가 5주 전에 푼 거죠. 선거와 상관없이 대장동으로 이재명을 깜빵을 보내서 1등을 없애는 방법을 생각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의심이 듭니다. 각 상도에 50억이 나왔지만 이제 이낙연은 이제 그때 그 전라북도 경선 때 죄송합니다라는, 뭐 잘못 알았다는 뭐 그런 말을 하지 않았고, 흠없는 후보, 도덕적인 후보, 본선에서는 더 거센 네거티브를 견딜 수 있는 후보를 선택해달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곧 이재명은 곧 깜빵을 간다는 의미로 저는 들렸습니다. 지금 또 이낙연 각상도에 집중하는 것보다 화천대의 실소유자를 알고 있다는 식으로 흘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보면 이낙연은 자기가 차기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5년간 차근차근 준비하지 않았나, 그런 의심이 듭니다. 안희정은 또 이낙연이 뒤에서 꼼수를 부른 게 아닌가, 김경수도 이낙연이 뒤에서 꼼수를 부른 게 아닌가, 박원순도 그런 게 아닌가. 이재명은 그 죽다가 살아나왔죠. 대법원까지 가서. 이것도 이낙연의 작품이 아닌가. 그러니까 민주당 내 정적들을 자기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정적들을 차근차근 다 없앤 거죠. 추미애도 마찬가지죠. 조국도 마찬가지고. 여기서 실패한 건 이재명뿐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죽거나 정치적 생명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깜빵에 가 있습니다. 이낙연과 검찰이 한패라는 소설로 가정하면은 이 모든 것이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검찰은 사법부를 장악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낙연은 내가 대통령이 되든 네가 대통령이 되든 우리 서로 감춰주자. 그래서 나는 개혁을 하지 않겠다. 그래서 실제로 개혁을 하지 않았죠. 윤석열을 잘 보면은 절대 이낙연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이낙연도 윤석열을 비난하지 않고 오히려 조국을 낙마시켰고 추미애를 낙마시켰습니다. 이낙연 입장에서는 민주당 경선만 통과되면은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윤석열이 바보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홍준표는 이낙연이 이야기하는 척당불기 아시죠? 1억 뇌물이 그 성한종한테 1억 뇌물을 받았는데 그 성한종이가 나는 그 사무실에 가본 적이 있다. 거기에 척당불기라는 글귀가 있었다. 근데 홍준표가 그런 건 없었다. 그랬지만 그 어디선지 모르겠지만은 그 방송에 나왔죠. 그 홍준표 사무실에 척당불기란 게 있었다는 게. 근데 이미 대법원 판결이 끝나고 나서 있기 때문에 1억 뇌물 수수는 다시 판결할 수가 없었지. 왜냐하면 그게 뭐 일사부조리의 원칙이라든가 뭐 그것 때문에 그렇죠. 어쨌든 간에 이낙연의 주장 그래서 품위가 없다. 홍준표는 이낙연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낙연은 항상 품위를 강조하고 흠없는 후보, 도덕적인 안전한 후보. 이거 이낙연과 홍준표를 대비했을 때 완전 극과 극입니다. 그래서 이낙연은 홍준표를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민주당 경선에만 하자라는 식으로 지금 경선에 임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입장에서는 홍준표, 윤석열이 아니라 이재명이 가장 큰 걸림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른 건 다 이재명이 이 큰 그림에 이미 5년 전부터 차근차근 준비했지만 추미애는 그 그림에 있지 않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낙연은 이재명에 대해서 차근차근 형수, 배우, 그리고 대장동까지 시나리오가 있지만 추미애에 대한 공격이 이렇게 거셀 줄은 몰랐을 겁니다. 전혀 대비하지 않았던 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죠. 그리고 이낙연이 언론과 너무 친화적입니다. 특히 조중동이 유일하게 이낙연을 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총리가 되는 그 순간부터 짜놓고 있지 않았나 지금 그런 의심이 듭니다. 조국 김경수를 봤듯이 없는 제도 만들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 이낙연은 그렇게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장동만 띄우면은 이재명을 어떻게 해서든 잡아넣을 수 있다는 강한 의심이 듭니다. 뭐 김경수처럼 하면 되니까요. 조국처럼 하면 되니까요. 언론이 띄우고 검찰이 뭐 대충 그래 그거 만났다. 그거 하나만 밝혀내도 뭐 돈을 받았니 그런 게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만났다. 그 한명수 총리도 의자가 돈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깜빵 갔지 않습니까?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낙연이 나이가 70입니다. 5년 후면 75. 사실상 이번에 떨어지면 은퇴입니다. 그래서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언론, 국짐, 윤석열, 검찰 모두 이낙연 편입니다. 만약 이런 소설이 제가 지금까지 했던 이 소설이 진짜라면 정말 무서운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에게 5,500억을 성남시에 나눠준 건 대단한 공적 자산이고 미담입니다. 그런데 화천대유라는 비리의 온상이라는 건 이낙연은 이미 5년 전부터 알았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대장동 개발했으니 엮으면 엮을 수 있다고 그냥 가만히 감춰놓고 있었을 겁니다. 어쩌면 대법원에까지 갔던 이유도 이낙연이 손을 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김경수가 드루킹을 만났다는 이유 하나로 징역 2년을 받았습니다. 맘만 먹으면 이재명 구속 2년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왜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었는데 박근혜 때보다 더 개혁 진영이 민주 진영이 더 탄압을 받고 있는 이유가 이낙연이 그리는 그 큰 그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대통령이 되도 너한테는 해를 가하지 않을 테니 나를 도와달라. 이거 아닙니까? 어쨌든 이낙연은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이재명이 우려했듯이 결선을 가면 그 일주일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낙연은 분명 결선을 가면은 질 걸 알면서 끝까지 결선을 가려고 하는 이유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일주일간 이재명을 구속시킬 생각입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지금의 이낙연의 행동에 상식적이지 않아서 써본 소설입니다. 고발 사주로 덮어준 이낙연. 그리고 네거티브로 지지율이 떨어지는 걸 알면서도 이재명이 끝없이 네거티브로 한 이낙연. 대장동이 이재명의 성과임에도 끝까지 대장동을 외치는 이낙연. 그리고 흠없는 도덕적이고 품위 계속 외치는 이낙연. 이 모든 게 맞아떨어지지 않습니까? 이런저런 이낙연의 행동 패턴을 보면은 그런 상상을 동원해서 한번 소설을 한번 써봤습니다. 야, 김대중 또 대통령이 된 다음에 들어왔고 이낙연이 말입니다. 그 야당 시절 때 김대중 밑으로 들어온 게 아닙니다. 김대중이 대통령이 되고 2년 후에 들어왔습니다. 정계에 입문했습니다. 동아일보를 때려치우고. 그리고 노무현 탄핵 때도 앞장섰고 박근혜 집회 때도 전남에 그냥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최장수 총리를 했습니다. 이런 것만 봐도 정말 보통 인물은 아닙니다.